다음 예. 소식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한미방위 부담금이네요. 네, 우리 한미방위 부담금이 13.9% 올랐습니다. 뭐 과한 상승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과한 상승이죠. 네. 왜냐면 트럼프하고 13.3%로 합의를 봤는데 음. 0.6%나 올려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이든이 생각한 의미 있는 인상폭이었습니다. 0.6%. 네. 아. 왜냐면 원래 우리가 13.3%를 제안을 했었어요. 네. 대신에 성과도 있다. 뭐 이런 게 한겨레 보도인데요.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오른다.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 389억 원 대비 1,444억 원, 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 5천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가 협정 기간 내 방위비의 50% 인상을 보장한 셈이다.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일방적 요구가 수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엔 과거 협상 당시 논의됐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과도한 증액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니 바이든이 뭐 트럼프가 했던 거는 다 폐기하고 자기 혼자 뭐 새로 뭐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더해. 이거는 폐기하고 그러면 따르게 해야지. 뭐 국밥을 낮춰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분담금을 더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악독하게 받아간 셈이고요. 우리는 이제 뭔가 바이든 행정부의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있는 이 인상안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늘어나는 이 비중에 7.4% 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우리 국방비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가 이제 매년 그만큼씩 늘어나기 때문에 7.4% 이상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준다. 같은 이제 비례로 따라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늘려준다는 거고 나머지 약 40%에 해당하는 6.5%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이걸 뭐 군무원? 군무원이라고 해야 되죠. 군무원. 군무원들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6.5%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별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무급 휴직을 조건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 생계를 걸어놓고 우리한테 협박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맡아달라라고 하는 이쪽 그 공무원 측들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합산해갖고 집어넣어갖고 이 비중이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들 중에 쓰이고 있는 그 상당 부분의 금액이 인건비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지난해는 협상이 안 돼서 0%고 올해 이제 증액되는 게 13.9%니까 뭐 2년 평균하면 한 7% 정도예요. 그러니까 7% 정도 이게 늘어난 거다. 근데 이제 이분들 임금 인상률이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네요. 그건 조금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방비 증액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우리 국방부 증가분만 이렇게 분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를 안 늘리면 안 올려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정부는 워낙 보수라 지금 국방력 강화에다가 다른 나라들이 겁먹을 정도로 지금 증액 부분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양날의 칼인 거지. 그렇다고 방위 분담금 덜 주기 위해서 국방 예산 늘리지 말자라는 주장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또 못하죠.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이런 방위비 분담금도 분담금이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미국 무기 사라고 압박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기 판매 압력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이 조금 줄어든다면, 부담이 좀 줄어든다면 차라리 분담금을 좀 올려주더라도 그 부분의 부담이 줄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산이 똔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애초에 이제 언론들이 얘기할 때는 이 방위비 안에서 미군 무기를 사는 데 대한 일정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 중에 일부 금액만큼은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는 규정을 넣을 거다 그랬는데 그건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양날의 칼인 건데요. 네. 트럼프 정부 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갑시다. 오바마 때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첨단 무기들을 걔들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전투 헬기를 비롯해서 저 블랙호크, 뭐 정찰기를 비롯해 갖고 우리가 진짜 오프리스 수직 이착륙 수송기 뭐 이런 거 같은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는 첨단 제품을 안 팔아. 그러면서 막 쓰잘데기 없는 사드나 무슨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 못하게 하고 그걸 사다가 써 이런 거였고 F-35 같은 것도 자체 개발하지 말고 정비창까지 일본에 가갖고 정비를 해서 써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할 정도로 말하자면 돈을 내는데 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첨단 무기들 트럼프는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야. 의무 규정을 주더라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 가진 무기들을 사들이게 되면 이게 우리 자산이 돼요.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카피가 가능한 그동안 해왔던 전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 사업에 있어서 도입 사업에 있어서 과연 트럼프만큼의 통 큰 양보가 가능할 거냐. 달라는 거 다 줬거든. 블랙호크 네 대나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달라는 거를 안 주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무기 사라고 압박이라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진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뭐 군수업체들 많이 이제 조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키드 마틴이나 그 미사일 업체 같은 레이시온 같은 회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분사를 차릴 정도로 돼 있고 지금 뭐 각종 아파트 전투 헬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하고 정비창까지 한국에 두는 그리고 앞으로 F-35도 정비창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금 뭔가 트럼프 때 많은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자주 국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들로 이게 바뀌었어요. 미사일 사거리 협정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의 협조 기조가 계속 이루어질 거냐. 이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 그렇죠. 이게 일본이 방해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이 빠진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그렇죠. 문제인데. 유연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그게 유연한 협상이 되려면은 우리 정부 자체가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힘이란 뭐냐면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걸 갖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항상 우리가 아까 뭐 바이든이 그걸 0.6%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협상에 임하는 애들은 실무진 애들이야. 근데 이 실무진 애들이 물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윗대가리는 바뀌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는 애들은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 옛날에 걔들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위에서 오더를 주는 사람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다 오바마 때 애들이야. 그리고 걔들이 다 그때 민주당 계열 애들이란 말이죠. 이 민주당 계열의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애들이 걔들은 일단 대북 강경파 애들이에요. 그렇죠. 대북 강경파 애들이고 절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걔들이 오더를 내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 용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가 늘 걱정한 대로 차악으로 트럼프가 됐어야 한국의 뭐 보수적 우리가 보수예요 사실은 보수적인 그렇죠. 국방력 강화나 지금의 우리 독자적인 뭐 킬체인 구축이나 뭐 저기에도 군사위성 뭐 자체 GPS 시스템 활용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건데 지금 바이든이 사사건건 이제 미국의 어떤 일본의 사주를 받아갖고 이걸 방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귀찮아질 건수가 많다는 면에서 빨리 뭔가 이제 미국에서 정변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아직도 3월 설. 아직도 3월 22일까지는 9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이제 근데 이게 저는 이 다음 정권이 어떤 색깔의 정권이 들어오냐가 물론 저쪽 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내부 민주정권 내에서도 어떤 색깔의 정권이 들어서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무조건 민주당 내에서 또는 민주정권 내에서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좀 협상력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을 하한선을 8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사실은 언론은 잘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큰 성과죠. 그렇죠. 네. 큰 왜냐면 성과죠. 이 전체적인 방위비 중에 85%는 무조건 인건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8%가 전부 이제 한국 노동자들. 한국인 군무원들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한테 추가로 그 나간 보너스나 휴가비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위비 중에 85%는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토지 제공 뭐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가는 거지만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걸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미국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들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 한미 분담금 지출 내력에 대해서 그렇지. 내력서를 요구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니 내 나라에서 우리 세금으로 돈 주는데 어디다 썼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이 투명해진 거고 많이 네. 투명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75%였고요. 그 인건비 배정 비율이 하한선이 75%였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한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번 85%를 의무 규정. 의무 규정으로 만든 거고 네. 그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부수 조항까지도 들어갔다는 면에서 네. 저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봅니다. 잘했어요.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됐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송작가 TV를 쭉 계속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유권자인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뽑을 대통령 후보가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민들 수준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뭘 모른다. 그러니 대충 지네들이 정치적 수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말들로 대충 뭐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질문을 해야지 그들이 정신을 반짝 차리는 거. 국민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그럼 나도 이 부분에 대한 비전과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까지 고민을 이미 다 끝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를 계속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갔었는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해야 된다는 이게 이 거죠. 기레기 언론이 어. 표제만 읽으면 사람들이 야 6년 동안 50%나 올려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결국 눈먼 돈 다 퍼주고 세금 다 낭비하냐?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올려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응? 현행에서 국방비 증액 비율하고 인건비 증액 비율이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인건비가 85%라니까. 의무화됐다고. 의무화로 네. 인건비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럼 미군 인건비, 한국인 인건비가 끼어 있지만, 그럼 최소한 이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도 이게 상식 아니야? 아니 그게 더 떳떳하지. 그래. 아니 우리가 돈 주고 이게 다 해줬잖아.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 안 되면 나가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도 당당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를 잘못 호도하면 완전히 봉된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언론개혁이 빨리, 그러니까 언론개혁 법안이 어떻게든 빨리 통과가 돼서 이것들을 그나마 목에 방울이라도 달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드리는데 우리 구독자가 10만이 안 된다고요. 100만 인노들은 어때?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분들이 10만 분들이 들고 나가갖고 10분한테만 얘기하면 100만 명이 아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10번만 하면 1000만 명이 알아. 그렇게 생각합시다. 벌써 우리 1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고. 본인 왜 스스로 그냥 뿌듯하세요? 굉장히 뿌듯한데 뭔가 막 베푼 느낌인데. 이래서- 역시 나는 응. 나이 스님이야. 아니 사실 그래서 송 작가님 방송을 많은 분들이 애타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방송 많이 하시라니까요.